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반전이 어제 있었죠. 그 모습 보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무죄입니다. 금방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큰 소리 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야,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치 검찰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사필 규정 알겠습니다. 네,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가 이제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자, 바로 국회로 가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혜로 기자. 자, 이재명 대표는 반전 결과를 일단 받아들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곧장 이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당초 계획돼 있던 지도부 회의도 제쳐두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진짜 참 너무하게 돼. 좀 봐줘서 미안하지.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도 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또 조금 전 10시부터는 화재 피해가 큰 고운사와 의성 대피소 등을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여야의 반응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무죄 봐주기,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겐 여전히 전과 사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 밝혔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조희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가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 만났는데요. 영상 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는 뭐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 좀 벗어나면서 곧장 보신 것처럼 민생 행보 시작했는데 뭐 이 뭐랄까요 대세론 굳히기, 뭐 민생 경제 중심의 대권 행보에 돌입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무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본인에 대한 어떤 신변 위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탄조끼를 입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을 했고 공개 행보를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의아하다. 그동안에 뭐 신변 위협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온 모습이 조금 전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의 판결이 본인 스스로도 좀 놀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태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완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모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당내에서의 흔들림 같은 것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본인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안동 찾아서 산불 피해 현장 보고 이재민들 좀 위로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는데 김정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층 지지를 받는 일이 전보다 수월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미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먹사니즘이라고 얘기해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향후의 정치적 방향으로 이미 제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또 결합해서 먹사니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이 2.1%에서 2.1%에서 1.5%로 0.6%나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좀 바닥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전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있는 국민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고통을 갖다가 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지금같이 화마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 뭐 중도층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진정성들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일관된 이런 행보들을 앞으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떠들썩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결과 한번 잠깐 짚어볼 텐데, 자, 강준혜 대변인, 일단 여야 모두 굉장히 놀란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징역 1년이 일단은 무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서 뭐 형량에 대한 읍소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죄 주장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정말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마치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이렇게 한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그런데 기념사진 촬영했던 그런 부분이요. 이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마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나왔던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을 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사진 자체도 조작이 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한 10여 명이 있는 사진 중에서 골프를 친 4명의 사진을 확대해서 자른 것이거든요. 편집의 수준이라고만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이 된 거다.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사진이 조작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1심에서도 20명이 넘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증언을 한 부분들, 그리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이런 것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순 의견 개진을 한 것이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어쨌든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일, 뭐 흔히 법정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좀 거의 없는 일이죠.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골프, 저는 아마 항소심의 대법원에서는 검찰 측에서 김문기 안다 모른다 이쪽보다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냥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런 허위사실 공표로서 처벌을 하는 법 자체가 완전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공직선거에 나갔을 때 좀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협박받았습니다. 협박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기소가 되어도 이렇게 그냥 단순 의견 표명이니까 무죄다. 라고 선고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깊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항소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서 그런 형태로서 이제 뭐 만약에 그러니까 유죄로서 판단을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이제 상고 이유서를 보고서는 만약에 이것이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기환송을 하고, 그럼 다시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시작되는 2심에 있어서는 이것이 유죄로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종욱 행정관님, 뭐 대법원 판단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뒤집힌다고 하면요, 대법원에서도 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계속 2심의 무죄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1심 판결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자체가 문제였다. 예, 왜냐하면 고 김문기 차장과 관련돼서 골프를 쳤다 말았다의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과 사진의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이런 걸로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다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판결을 내린 부분 자체가 매우 오염된 판결이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2심 같은 경우 무죄가 나올 거라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 올라간다면 다시 했습니다. 1시간 36분 동안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이렇게 아주 길게 판결문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을 더 밝힌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길게 판결문을 만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이미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벌어졌었고요.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국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어떤 국정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언감정법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가 돼서 거기서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공소기각 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시키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결문을 내놨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소위 법리적 논쟁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떤 충분히 설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2심의 판결들을 대체적으로 최종심에서 존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이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검찰 리스크였다. 그러니까 검찰의 정적 수사에 의한 야당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번 2심에서 판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얘기를 좀 앞으로 좀 돌려서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 사진, 골프 기념 촬영 그 사진을 두고서 이 확대한 걸 두고 조작이다라고 했고, 아니 검찰 쪽은 이건 편집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이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이 편집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 원판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건 10여 명 이상이 있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4명만 딱, 4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골프를 치는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 자체의 사진 자체의 의도 자체가 소위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 사진에서 4명의 사진만 옮김으로써 조작된 사진 방식을 통해서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저건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간 거겠죠.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냐. 조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가 아주 면밀하게 발언 하나하나를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국민의힘 투톱이죠, 쌍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시 하나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네, 들으셨는데 아마 이 공감이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정치 판결했다. 네. 이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 이 판사 성향이 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뭐 협박받았다 이런 표현이 단순히 의견 개진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로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뭐 전혀 있지 않았었던 판결의 수준인 것이고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형태의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가. 지난번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도 위증을 했었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면서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4월 1일부터 다시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됩니다만 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갸우뚱한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말로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국민의힘 이 오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대법원 가면 이거 파기환송 될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분들은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발언이 다 달라요. 아니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무런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망발을 했냐면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으면 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속 법의 평등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일 단위로 구속영장을 다뤘었는데 시간 단위로 다뤘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계속 한 거고 이번에도 지금 바로 검찰 항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 항고도 안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앞에 갔을 때만 제가 볼 때 법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판에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주구장창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이 정도 왔으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이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계속 기소를 하고 그 기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는 문제가 있다고 3년 동안 내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무죄가 나왔더니 사법부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정적 제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치권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정치적인 평등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공동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행정관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2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앞으로 권성동 대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 선고 나오면서 이 서로 얼싸안고 막 축제 분위기가 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자, 강준하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번 판결을 두고서 윤 대통령 파면에 이거 힘을 싣는 판결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재판이 뭐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전혀 연결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면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기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정치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폭주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모두가 허구가 아니었던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저희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각 의견 5분 중에서도 한 분은 또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각하 인용 의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너무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인위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판결문을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이 비명계 야권 잠룡들은 좀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종국 행정관님 보면은 이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지사 비명계 3김이라 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일제히 좀 환영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좀 탄탄해지면 그만큼 이들의 입지는 좀 좁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원래 이재명 당대표의 입지는 원래 탄탄했었죠. 네. 근데 계속 탄탄하게 된 거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사법 리스크.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이제 검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이 3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판판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3년 동안 끊임없이 소위 압수수색, 별건 수사, 주변 수사를 통해서 유죄로 몰아가려고 했었습니다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설명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명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매우 짧은 기간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실제로는 소위 후보를 뽑는 기간 자체가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대세론을 걷기가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 뭐 한 3개월 정도의 레이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소위 후보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친명, 비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좀 내란 문제를 정리를 해서 국민 통합을 하고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야당에 있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이 이런 부분에 좀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꽤 많이 있구나. 그리고 좋은 경쟁을 벌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검찰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강전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 입지가 일극체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더욱 네.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저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협박받았다, 뭐 단순 의견 개진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김인섭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 있어서 선대위 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로비스트로 들어가면서 자종 종상향으로 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5년형을 받고 그리고 60억이 넘는 추징을 받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판결이 제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법원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에서는 정당하게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이제 비명계 주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우로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나 되는 입장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도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에 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라든지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뭐 크게 보면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비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받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메시지는 그때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2심 결론까지 나오면서 이제 결과로는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종국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나가게 되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어제 이준석 의원이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면 이제 윤 대통령도 오히려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사법부가 둘 다 살려줄 거란 전망인데 이런 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의 그런 말 자체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 이걸 어떻게 연동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심 재판부 또는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개의 문제인데 갑자기 무죄가 나오니까 이것도 연동을 시키는 문제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전 적어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3년간 범죄자라고 공격을 했으면 무죄가 나왔으면 사과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부터 또 예를 들면 인디안 기우제처럼 앞으로 예를 들면 쌍방울 사건도 남아있어. 대장동 사건도 남아있어. 그럼 두 개가 다 만약에 무죄가 났다고 판단하면 5년 동안 탈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만 했던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며 5년 동안 소위 무죄인 사람을 범죄자인처럼 치부하면서 공격을 했던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기반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상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자. 존중을 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바뀔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복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얘기 저희가 직접 목소리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에도 자신 있게 인용을 8대0으로 때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다. 지금 만약에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세게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네, 이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 며칠 전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둘 다 뭐 제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반대 주장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어디에서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히 카더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서 사실 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엮어보려는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4월이 돼야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도 더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의견 조율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는 결정문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